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소통이 협치에 물꼬를 틀까 주목되는데요. 윤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여야의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물론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별로 합산하여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 시정연설을 통해 국정기조에 전면적 전환이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길 바란다며 국민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는 1년 반 동안 정말 아무 대책 없이 경제와 민생을 방치했습니다. 이제 민생 예산은 물론이고 미래 성장을 견인할 R&D 예산마저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배가 고파서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밥을 굶기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아직 부족하다면서도 정부의 민생 대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하면서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협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어제 당정에서 코로나19에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잘한 결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 한 가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 저희도 협력하고 함께 노력해서 반드시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쟁점 법안과 또 예산안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100번 양보하더라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대외 경제 환경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은 결코 표결을 강행할 적기가 아닙니다. 단지 이 법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는 것,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만남을 통해서 정부 여당과 민주당이 견제와 협치의 균형을 찾아갈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행보도 관심입니다. 이뇨한 위원장 등 혁신위가 어제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참배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5.18 민주묘역 추모탑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시민군 통역관 역할을 한 인연이 있죠. 어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는 이 위원장에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5월 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승격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는데요. 이 위원장은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어제 이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유태인들이 한 말을 빌리자면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 자식들한테 광주의 의미를 잘 가르쳐서 앞으로 광주의 그 피해자의 가족, 또 돌아가신 분의 후손,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챙겨서 어디든지 가서 자랑스럽게 그 자기 조상이나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나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또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징계를 해제하는 이른바 대사면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징계 해제 여부는 다음 달 2일 최고위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죠. 당 지도부는 자중하라며 직격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애들하고 싸우지 않는다면서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홍 시장님 같은 경우는 주말 내 글을 굉장히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거기 일부 댓글에 보니까 홍카콜라인 줄 알았는데 쉰카콜라구나라는 글이 있었어요. 그 수해가 엄청 심했던 상황에서 골프를 쳤던 거를 이제 와서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당 수석 대변인이 좀 거친 말로 비판을 했는데 보셨는지 어떻게 좀 반응하시나요? 애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사멸이라는 것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죠. 단순히 징계 취소해버리면 될 걸 그걸 왜 사멸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그건 대통령의 행위예요. 여기에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영남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도 띄웠는데요. 당사자로 지목된 김기현 대표는 말을 아낀 가운데 의원총회에서는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으로 서야 한다는 이 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름을 거명한 적은 없다면서도 영남권의 능력 있는 의원들이 서울에 출마해서 당을 도와야 한다는 뜻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영남권 중진 스타 중진들 좀 수도권에 험지에 출마해야 된다. 이런 혁신의 입장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려볼까요? 혁신에서 아직 제안을 해온 바가 없어서요. 제안을 정식으로 해오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 인류한 혁신위원장은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을 해라 라고 운운했는 데서 물론 농담으로 말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대구 경북 시도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된다. 이분들은 우리 당이 어려울 때 우리 당을 지켜왔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압도적인 지지로 최고의 지지율 높은 데가 어딥니까? TK 아닙니까?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뒷전으로서는 그 말 자체는 마치 잡아놓은 고기 취급하는 격이다. 오늘 국회에서는 의총에서 영남권 의원들께서 사실 위원장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토를 많은 오보가 나가는데 또 제가 뭐 뒤로 한 발 걸었다고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영남 경상남북도의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서울에 와서 경쟁력이 있으면 좀 도왔으면 좋겠다. 이름을 거명한 것도 없고 무슨 거기에 더 큰 의미도 아니고 더 작은 의미도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한편에서는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꿔야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어제 국민의힘 수도권 전현직 원외 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을 들어보시죠. 수직적인 대통령실과 당과의 관계는 반드시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혁신위가 약효 2달짜리 스테로이드 주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항생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가 수직적이다. 이런 부분을 먼저 고쳐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저는 온돌방 아랫목에서 큰 사람입니다. 월권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께서 나라를 이끌으신 분인데 거기에 제가 관여하는 게 적절치 않고 당대표도 당을 이끄신 분입니다. 네, 국민의힘 혁신위 할 일이 참 많아 보이는데요. 당내 불만을 잠재우고 쇄신 행보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